요즘 그 건강 채널이나 유튜브에서 어떤 기름이 좋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내 혈관에 좋은 기름이 뭘까? 좋은 기름을 잘 골라야 하는 이유. 그건 단순히 혈관이 깨끗해진다 수준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름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 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아, 박사님, 제가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정말 평범하게,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던 분들이었거든요. 단 몇 분 만에 말이 어눌해지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68살 김만호님은 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말을 잃었고 72살 이미수님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두 분 다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꾸준히 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만큼은 꼭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뇌경색은 죽어도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병입니다. 한 번 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걸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병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기름은 혈관을 막고 올바른 기름은 혈관을 깨끗하게 되살립니다. 저도 예전엔 기름이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사례를 보고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관이 맑아지고 뇌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매일 식탁에 오르는 그 한 숟가락의 기름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뇌경색을 막고 혈관을 되살리는 기름 두 가지, 그리고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위험한 기름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한테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박상철, 올해 72입니다. 젊을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늘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걷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말이 어눌하고 단어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뛰어갔죠. 그 친구는 오른쪽 팔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야, 나 왜 이래? 하면서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군요. 결국 검사 결과는 뇌경색.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인생이 바뀐 겁니다. 상철이는 20년 넘게 혈압약을 꾸준히 먹었어요. 항상 140에 90 정도로 유지됐는데 몇 달 전부터 약을 좀 강하게 바꿨다고 하더군요. 혈압이 110에 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자꾸 어지럽고 머리가 멍하다 했어요. 그게 신호였던 겁니다.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피가 끈적해지면 혈류가 약해져서 결국 뇌로 가는 피가 막힙니다. 다행히 친구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지금도 말이 느리고 오른손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 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기름은 한 번도 신경 안 썼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기름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매일 먹는 그 한 숟가락의 혈관을 망치고 뇌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걸 그 친구를 통해 절실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기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좋은 기름으로만 바꿔도 혈관은 다시 숨을 쉽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꼭 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식탁 위에 기름을 바꿔야 하는지 그 이유가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제 친구 상철이는 매일 반찬 볶을 때 식용유를 썼습니다. 이건 늘 쓰던 거라 괜찮겠지 했던 게 문제였죠.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면서도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지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은 기름은 혈관을 맑게 하지만 나쁜 기름은 몇 년 만에 혈관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뇌경색을 막는 좋은 기름 두 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상 어르신 7,000명을 5년간 추적했더니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41% 낮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기름 하나로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한마디로 혈관을 청소해 주는 겁니다.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닦아내고 피가 막힘없이 흐르게 만들어주죠. 올리브유를 고를 때는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세요. 정제되지 않은 첫 번째 압착유가 가장 좋습니다. 색이 진하고 약간 쓴맛이 나는 게 진짜 좋은 올리브유예요.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쓰시면 됩니다. 열을 가해도 괜찮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중불 정도에서 짧게 볶으시는 게 좋아요. 제 경험상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거나 약한 불에 살짝 드는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올리브유가 비싸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일반 식용유보다는 비싸죠. 하지만 뇌경색 한 번 걸리면 그 비용이 비교가 안 됩니다. 뇌경색 치료비, 재활치료비, 간병비를 생각하면 올리브유 한 병 값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은 들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아요. 이 오메가3은 혈전을 막고 뇌세포를 보호하는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피가 뭉치는 걸 막아주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들기름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좋은 기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인은 오메가3이 부족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생선을 자주 먹어서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우리는 생선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다 보니까 오메가3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를 보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30% 낮았고 뇌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름 하나로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증거죠. 단,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나물 무칠 때나 국에 한 숟가락 넣어 드시면 돼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빛에 약해서 금방 산패되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올리브유는 하루 2숟가락, 들기름은 하루 1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올리브유 1숟가락, 저녁에 들기름 1숟가락, 이렇게만 해도 혈관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기름도 있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이 기름들은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져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마가린과 쇼트닝은 트랜스 지방 덩어리예요. 빵, 과자, 튀김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혈관벽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2%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마가린 있으면 오늘 당장 버리세요. 빵에 발라 먹지 마시고 과자도 성분표 확인해서 쇼트닝 들어간 건 피하세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그게 더 편해집니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는 정제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거치면서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너무 높아집니다. 오메가6이 과도하게 많으면 몸속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균형이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오메가6은 과잉이고 오메가3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름을 끊지 말고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지방이 꼭 필요해요.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지방이 필수거든요. 문제는 나쁜 지방을 먹느냐, 좋은 지방을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식용유, 칸 올라유, 옥수수유는 오늘 당장 버리시고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이제 기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을 진짜 되살리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어떤 습관들이 뇌세포를 살리고 혈관을 지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만 바꿔도 혈관의 절반은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하나예요. 약보다 강한 건 결국 생활 습관이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컵을 드세요. 자는 동안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아침에는 피가 끈적해집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피가 묽어지고 혈전이 덜 생깁니다. 물은 우리 혈관의 생명수예요. 혈액의 80%가 물이거든요. 한국인 평균 물 섭취량은 하루 600ml 정도인데 이건 턱없이 부족해요. 최소 하루 1500ml. 그러니까 물 한 컵을 6잔에서 8잔은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물 2컵이 중요한 이유는 밤사이 혈액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뇌경색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대가 새벽 6시에서 아침 10시 사이거든요. 이 시간대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혈류가 나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나누세요. 팔을 흔들며 걷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20% 늘어납니다. 걷기는 정말 완벽한 운동이에요.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적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신발만 편한 걸 신으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60살 이상 어르신 500명을 조사했더니 하루 30분 이상 걷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걷기가 이렇게 강력한 예방법이에요.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팔을 흔들면 혈액 순환이 더 잘 되고 상체 근육도 함께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걸으세요.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10분, 요리하면서 10분, 이렇게 틈틈이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짠 음식을 줄이세요. 소금은 혈압을 올립니다. 김치, 찌개, 라면,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그 절반이 혈관을 지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는데 한국인 평균은 12g입니다. 2배가 넘어요. 짠 음식을 반으로만 줄여도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는 이유는 국물 문화 때문이에요. 국, 찌개, 탕 이런 음식들에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국물 맛있다고 다 마시면 하루 소금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 자체는 반만 드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젓갈류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간장도 일반 간장 대신 저염 간장을 쓰시면 좋습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주만 참으면 혀가 적응합니다. 그러고 나면 오히려 짠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져요. 제 주변에도 싱겁게 먹다가
나중에 외식할 때 음식이 너무 짜서 못 먹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손을 자주 움직이세요. 젓가락질, 글씨 쓰기, 뜨개질, 설거지. 손끝을 쓰는 건 곧 뇌를 쓰는 겁니다. 손이 움직이면 뇌세포가 깨어납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손을 복잡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47% 낮았습니다. 손을 쓰면 뇌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뇌 전체가 살아나는 거죠. 손을 쓰는 활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거 아닙니다. 설거지 하면서 그릇 닦고 빨래 개면서 옷 정리하고 요리하면서 채소 썰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다 손 운동이에요. 특히 좋은 건 글씨 쓰기입니다. 하루에 일기라도 한 장 쓰시면 손도 쓰고 뇌도 쓰고 일석이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하다 보니까 송글씨 쓸 일이 없잖아요. 그게 뇌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뜨개질이나 십자수 같은 취미도 좋아요. 손가락을 세밀하게 움직이면서 집중력도 길러지고 완성하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손주옷 한 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 집에 걸어둘 십자수 한 작품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화를 자주 하세요. 혼자 있으면 뇌가 쉬어요. 가족과 통화하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손주에게 전화하세요. 말을 하는 순간 뇌의 수천 개 신경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70살 이상 어르신 800명을 조사했더니 하루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60% 느렸습니다. 대화는 뇌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하고 상대방 말을 들어야 하고 감정을 읽어야 하고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는 건 일방적으로 정보만 받는 거지만 대화는 쌍방향이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경로당이라도 나가세요. 친구들 만나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게 다 뇌 운동입니다. 요즘은 노인복지관도 많으니까 거기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것도 좋아요. 전화 통화도 좋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안부 묻고 이제 손주들 이야기 듣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근황 이야기하고 하루 한 통화라도 하시면 뇌가 깨어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에 좋은 기름이 더해지면 뇌와 혈관은 분명 달라집니다. 약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런 작은 습관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꾸는 겁니다.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숟가락이 혈관을 살리고 뇌를 지키고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기름을 쓰면 혈관이 막히고 뇌경색이 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바꾸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마가린, 쇼트닝,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는 오늘 당장 버리세요. 그 자리에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놓으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물 마시기, 걷기, 짠 음식 줄이기, 손 움직이기, 대화하기.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뇌와 혈관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 친구 박상철은 기름을 바꾸지 않아서 뇌경색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말이 느리고 손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미리 알았으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혈관이 막히고 말을 잃고 팔다리가 마비되고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맑아지고 뇌가 살아나고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60살 몸으로 70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기름 한 숟가락, 아침에 마시는 물 2컵, 하루 30분 걷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 혈관을 지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약보다 강한 건 매일의 습관이고 그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름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부엌 찬장을 여세요. 거기 있는 식용유, 카놀라유, 옥수수유를 꺼내세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내일 마트 가셔서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 병 사오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한 달만 써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 재봤을 때 숫자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기름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름부터 바꾸실 건가요? 들기름은 1번, 올리브유는 2번, 둘 다 이미 쓰고 있으시면 3번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의 혈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